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도가 어떻게 보면 그 통계적 품질 관리를 이제 관리도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 일반적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반학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샘플링을 반학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Statistical Process Control만 한 학기를 하고요. 샘플링 인스펙션만 한 학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은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요새도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한 학기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방법은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개념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것보다 어느 부분이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에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이제는 퀄리티 플래닝 쪽에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거는 어디다 드렸냐면 고객 쪽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 고객 쪽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퀄리티 플래닝 쪽에 제가 더 많은 것을 할당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약간의 그 전사적 그러니까 그 리더십하고 전략하고 전사적 사업 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거는 약간은 그러니까 기업 문화를 그러니까 품질 전형에 대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없어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나의 축으로 제가 강의를 한 거라고 본다고 하면 제가 프로세스 개선 쪽에 이제 축으로 이제 또 하나의 큰 축을 갖고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드리는데 그 프로세스 개선 축에 있어 프로세스 쪽에서는 이제 컨트롤이라는 개념과 사실 임프루먼트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난 시간까지 QC 이것까지 툴이라든지 신QC 이것까지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잘한 도구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를 조금 넘게 가는 것은 통계적인 스태티스틱 퀄리티 툴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중에 세 가지를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관리도, 공정 능력 분석, 그 다음에 샘플링 인스펙션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관리도는 매우 중요해서 먼저 관리도에 대해서 관리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량형 관리도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개수형 관리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는 variable이라는 말을 쓰고요. attribute라는 말을 쓰는데 계량이라는 게 뭐죠? 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variable이 무슨 variable이라는 거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의미하는 거고요. 개수형 관리도라는 건 뭐죠? attribute라는 말을 쓰는 내용으로요. 요거는 뭐죠?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는 걸 씁니다. 이산형 데이터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사용되는 거고요. 계량형 데이터는 우리가 Xbar 차트하고 Xbar S 차트하고 인디비듀얼 MR 차트라고 하는 세 개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수형 관리도에서는 PMP 차트하고 UC 차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 P라고 하는 건 뭐죠? 이항 분포에 따르는 분량 개수에 대한 거고요. 이건 뭐죠? 결점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건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는 그런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품질에서는요, 뭘 되게 중요시 여기냐면 3포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 3포를 중요시 여기냐면요, 원래 품질은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conformance to specification으로 정의했죠. 언제부터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는요, conformance to specification으로 정의됐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적 품질 관리가 시작될 때 품질의 정의는 뭐로 바뀌었냐면 excellence에서 conformance to specification으로 바뀐 상태예요. 자, 그럼 뭐죠? 규격이 있는 거예요. 규격이 있는데 규격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규격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불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퍼져 있으면요, 규격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품질에서는 뭘 되게 중요시냐면요, 3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값보다 3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품질 관리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거 얘기할 때 컨포먼스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variance redu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시그마가 뭐죠? 3포예요. 식시그마라는 건 뭐냐면 3포를 줄여가지고 뭐죠? 스펙보다 3포의 비율이 그러니까
산포에 비해서 스펙의 비율이 훨씬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포가 줄어들면 원래 스펙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산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안으로 다 들어가 있겠죠. 안으로 다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펙이 무지하게 널널한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다는 게 식스시그마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준을 널널하게 만든다. 그럼 좋아지겠죠. 이 기준을 널널하게 만드는 건 뭐죠? 나쁜 물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스펙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뭘 하겠다? 산포를 줄이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산포에 대한 이슈들을 어디서? 우리 컨트롤에서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요. 인프루먼트는 무지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어떤 컨트롤 리밋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뭐죠? 이게 산포인 거예요. 이 산포를 어떻게 되는 거죠?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말이죠. 자, 충분히 잘 설계되고 관리된 생산 공정에서 작업을 실시하더라도 제품의 핵심 특성치는 반드시 산포가 존재한다. 모든 값은 뭐죠? 움직인다. 우리는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생각합니다. 디터미니스틱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품질 특성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존재하고 이들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클린룸을 만들고 모든 걸 컨트롤하고 한다 그래도 항상 미세한 변동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 키를 재도 그런다 그러죠. 아침에 키를 잰 거하고 뭐죠? 저녁에 키를 잰 거에 키 길이가 다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키는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언제 됐는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사람의 읽는 능력에 따라 다르고요. 그날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가 떡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품질 특성치를 우리가 모을 때 이 품성치에서는 끊임없이 무수하게 많은 원인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무수하게 많은 원인으로 발생되는 산포가 있는데 이런 많은 산포들이 뭐죠?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을 하면 진짜 품질 관리를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품질 관리의 이 슈아르트 컨트롤 차트를 만들려면 슈아르트인데요. 이 슈아르트라는 분이 그 AT&T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AT&T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미국의 전화 회사예요. 전화 서비스도 하고 뭐 전화기도 만들고 장비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장비를 만드는데 대량 생산으로 만드니까 그냥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1930년대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이 이렇게 원래 값보다 좀 떨어졌어요. 장래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컸네 그럼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동이 있는데 이런 변동의 모든 변동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거냐는 거죠. 아니면 어떤 특이한 변동이 있어서 이런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놔두는 게 맞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공정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0시간을 평균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공부를 몇 시간 한 거예요? 28시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책하고 야 내가 왜 2시간 공부를 안 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2시간이면 됐어?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한 시간이 10시간 이하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그랬지? 하고 물어보라는 거죠. 조치를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고 그거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하자는 거죠. 어떤 날은 28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2시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동은 뭐 하는 거죠?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뭐 누구를 잠시 만나서 뭐 한마디 더 했다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거기에 만일 반응을 하면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옛날에 잭 웰치라고 하시면 돌아가셨죠. 그 경영을 하는데 어떤 경영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인사평가를 할 때 세부 평가라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얘기가 좀 있어요. 어떤 데는 세부 평가라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 제게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위 20% 하위 20%만 구분하자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뭐라 그랬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위 20%는 뭐라 그러죠? 너 잘 못하네. 한번 말하고 다음에 또 못하면 너 정말 이럴 거야? 또 못하면 뭐죠?
자르는 겁니다. 3년째는. 간단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40%에 있었는데, 야, 너 40%에 있었으니까, 너 이번에 임금 깎고, 아, 너가 60%에 있었어. 무지 일 잘했네? 임금 더 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뭐죠? 85%나 90%에 있는 애들, 얘들은 다른 애들이라는 거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간 애들은, 아, 누구 될 놈? 이사 될 놈들. 아, 이메이트 놈은 뭐죠? 과장까지 끝인 놈들. 나머지 놈들은 뭐죠? 아, 그냥 부장까지 간 사람들.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크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1930년에 해요. 누가? 슈아르트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야, 베리언스가 발생되는데 이 베리언스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베리언스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눈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chance cause variation, 우연 원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고요. special cause and assignable cause variation을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chance cause variation은 뭐냐면 풀정치의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미치는 무수하게 많은 원인들에서 자잘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이거는 우연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산포는 자연스럽게 계속 발생하는 거고 내가 얘를 다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되죠? 편집증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이거를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뭐죠? 일을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공정이 이렇게 우연 원인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경우에는 공정이 뭐죠? 통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다. in statistical control 상태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달리 이상 원인이라 스페셜 코즈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건 어사이너블 코즈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특별한 원인으로 갑자기 산포가 큰 변동을 이루거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에 이상이 발생했다거나 갑자기 미숙련된 작업자를 투입했거나 아니면 자재가 불량된 자재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변동표는 우연 변형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 공정은 무슨 상태다?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공장을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빨리 그 원인을 찾아갖고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정을 관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산포를 줄이는 거다. 산포를 줄이려고 고민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 저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산포라는 걸 동일하게 정의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죠? 우연 원인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어사인 오브 코즈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어사인 오브 코즈 베리에이션이 발생했는 것을 내가 빨리 디텍트하고 그 어사인 오브 코즈 베리에이션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걔를 대응해 주는 것이 공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30시간을 주 30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번 그때마다 32시간, 뭐 28시간, 뭐 34시간, 5시간, 25시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숱하게 많은 원인에 의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되는 거죠? 예, 60시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어사인 오브 코즈 베리에이션이에요. 좋은 부분이죠.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60시간이나 공부했지? 뭐 당연한 얘기죠. 뭐죠? 중간고사 기간 뭐 그런 거겠죠. 그러지 않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죠? 갑자기 뭐죠? 10시간 아니면 5시간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뭐가죠? 아, 내가 여행을 갔다 온 거야. 할 수 없죠. 아, 여행을 갔구나. 아, 여행을 너무 자주 가면 안 되겠구나. 1년에 몇 번만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10시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디텍터를 했으면 거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였죠? 예, 새로운 게임이 출시된 거지요. 예? 아니면 제가 뭐죠? 넷플릭스의 새로운 미드를 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원인에 빨리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보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제일 좋으냐면요. 눈으로 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면 턱 튀어나오는 게 눈에 턱 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대응해 줄 수가 있다는 게 그걸 만들어준 게 바로 뭐다? 컨트롤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일정한 분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인값이 확 치우친 거죠.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든지 산포가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상태로 안정적으로 그 산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특별한 산포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뭐란다? 이상원인 어사인 오브 코즈 베리에이션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이 어사인 오브 코즈 베리에이션이 발생한 거를 빨리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관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에서는 공정 이상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인데, 풀링아웃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는 공정의 이상 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빨리 탐지하고 수정 조치를 취해서 불량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거다. 즉 이걸 공정이죠. 마지막에 인스펙션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에서 얘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statistical quality control이라고 하고, 또는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공정 관리라고 말합니다. 이 통계적 공정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 공정에서 품질 변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컨트롤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거의 90년 동안 입증이 돼서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컨트롤 차트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도는 품질의 변동은 가능한 한도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관리도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품질의 변동을 가능한 한도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80년 이상 입증된 거고요. 그래서 관리도를 이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품질 변동의 원인을 조사해서요,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을 구별을 하고, 이상 원인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우연 원인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줄일 수 있는 지속적 개선 활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상 원인하고 우연 원인에 대한 대처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상 원인은 뭐죠? 확실히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연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연 원인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 30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 40시간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일상을 바꾸지 않으면 주 40시간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뭐를 줄여야 되고, 뭐를 없애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임프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뭘 얘기하냐면, 컨트롤 차트에서는 이상 원인을 대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상 원인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연 원인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들, 성과가 중요해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선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죠? 성과를 잡으려고 하면 뭐는 안 잡힌다? 프로세스는 안 잡혀요. 근데 프로세스를 잡으면 뭐가 잡힐 수 있어요? 성과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를 잡기 위해서 프로세스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성과를 생각 안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프로세스를 강조하되 뭐를 보고 강조한다? 성과를 낳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라는 얘기죠. 다만 그렇지만 뭐죠? 성과만 관리하는 것은 품질경영에서 원하지 않는다. 절대로 성과만 관리하는 것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품질경영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슈는 뭐냐면요, 그거를 성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그걸 하는 그 밑에는 프로세스를 관리해줘라는 게 품질경영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품질경영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상원인하고 우연원인, 그러면 이상원인만 나쁜 거고 우연원인은 나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원인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연원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원인의 문제가 있는 것은 눈에 탁 띄기 때문에 얘를 빨리 잡아주기 때문에 컨트롤로 관리해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급성 폐렴하고 만성 폐렴하고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급성 폐렴은 당장 왔으니까 힘들죠. 근데 만성 폐렴은 어떻게 돼요? 그거 만만치 않게 나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우연 원인 변동이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연 원인 변동이 워낙 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 원인 변동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식시그마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서 찾지가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설명드리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정 능력 분석을 얘기하면서 스페시피케이션과 컨트롤 리밋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컨트롤 차트에서 뭐에 관심을 갖는다? 이상 원인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상 원인에 대해서 나오면 현장에서 즉시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고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우연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일단 그대로 놔두고, 근데 우연 원인의 변동이 너무 커서 불량률을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한다. 그러면 뭐죠? 추후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 우연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이 우연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상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관리도라는 건 뭐냐면, 품질 특성치 변화를 시간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즉 관리 상태에 대한 품질 특성치를 평균을 나타내는 컨트롤 리밋이 있고요, 센트럴 리밋이 있고요, 위에 있는
컨트롤, 어퍼 컨트롤 리밋과 밑에 있는 로우 컨트롤 리밋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려놓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품질 특성치 샘플을 뽑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 점을 딱 찍어요.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상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상 원인이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관리 상한이나 하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공정이 이상 상태에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우연 원인만 있을 경우에는 뭐죠? 공 안에 있는 상태라고, 우리 공정이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관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리밋이 있고요, 센터 라인이 있고요, 어퍼 컨트롤 리밋, 로우 컨트롤 리밋이 있는데,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측정한 값을 계산해서 계속 시간별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리밋 안에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는 관리 상태가 있지 않습니다. 즉 이산 원인에 의해서 관리가 이탈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왜 그랬는지 빨리 파악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파악해서 이게 일시적인 거고 다시 곧바로 돌아올 거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려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했는데 돌아올 일이 아니요. 그럼 뭐죠? 빨리 얘를 집어넣는 거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더라도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또 발생할 건지를 자꾸만 찾아갖고 뭐죠? 다시는 발생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줘야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관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라인은 민값이라는 거 내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퍼라인과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의 산상은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게 고민이었겠죠. 그거를 알아낸 사람이, 그러니까 슈아르트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연 원인 변동이라는 것과 이상 원인 변동을 이해해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리밋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3시그마 관리한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정기분포라고 가정한다면, 자, 만약 어떤 분포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3시그마 밖으로 나갈 확률은 얼마일까요? 3시그마 밖으로 나갈 확률은 매우 작습니다. 즉 0.27%밖에 안 됩니다. 즉 밖으로 나갈 확률은 뭐가 되느냐면 0.1치기 때문에 그건 일종 오류가 발생할 때 0.27%라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원래 민값을 갖겠죠. 그리고 값이 조금 움직이는데, 움직인다는 건 뭐죠? 3%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3시그마 밖으로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죠.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발생할 확률은 뭐라는 거죠? 지금 0.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 관리 상태에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면, 있는데도 이 리밋 밖에 나갈 가능성은 몇 퍼센트? 그 뭐죠? 0.27%라는 거죠. 즉 귀무가설이 참인데, 즉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인데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말할 확률은 얼마다? 0.27%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죠? 일종 오류가 발생 확률이 0.27%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일단 밖으로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상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우리가 중요시 여기냐면, 일종 오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 일종 오류를 중요하면 늑대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늑대다 근데 아무도 없어. 그 늑대 소년인 거죠. 그러니까 늑대 소년이 되게 싫은 거예요. 공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고 문제를 풀려고 막 봤더니 문제 없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줄여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컨트롤 리밋을 뭘로 만들겠다? 3시그마로 만들겠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3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상관이 없어요. 난 2시그마 컨트롤 리밋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일종 오류를 줄이면 뭐가 올라간다는 했죠? 이종 오류가 일종 오류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요. 그래서 일종 오류를 또 줄이고 이종 오류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하게 되는데, 컨트롤 슈어라트는 난 3시그마 쓰겠어 하고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3시그마 컨트롤 리밋이 만들었고, 내가 어떤 통계량을 W라고 합시다. 이게 뭐 많은 경우에 우리가 X바를 많이 씁니다. 즉 평균값이죠. 그놈을 샀을 때 그놈에 대한 센트럴 리밋은 그놈의 뭐가죠? 평균값, 그러니까 그 중심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 컨트롤 리밋이라는 것은 그놈의 뭐죠? 3%를 의미하는데 3%의 L개만큼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3이라는 걸 의미한 거죠. 그래서 슈아르트는 이게 3시그마 뭐죠? 컨트롤 리밋을 제시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통계학을 다시 설명을 드렸냐, 그리고 왜 일종오류라는 설명을 드렸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설명을 드렸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뭐죠? 이
관리도를 이해하려면 그 컨트롤 리밋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컨트롤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 라인을 그 전체 린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양쪽에 3 시그마 라인을 그은 것이 궁극적으로 기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책에 원통형 축을 생성하는 공정에서 어떤 내가 중요한 품질 특징치라고 하는 축의 지름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공정이 정상적으로 유효된 경우에 우리가 평균이 뮤가 12mm고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가 2시간마다 샘플 5개를 추출해서 평균치 X바를 만들어서 X바에 대한 관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X바 관리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X가 expected value X가 12고 그 expected value 그러니까 variance X가 0.03이라고 하면 X바라고 하는 놈은 뭘 따라간다 그랬죠? expected value는 똑같은 걸 따라가지만 X바의 베어리언스는 뭐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0.03이 아니라 루트 5분의 0.0, 0.03을 루트 5로 나눈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베어리언스가 어떻게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게 되면서 베어리언스가 줄어든 형태를 따라가겠죠. 우리가 X 하나를, 샘플 하나를 뽑지 않고 일반적으로 샘플을 여러 개를 뽑아서 그 여러 개를 뽑은 걸 갖고 뭘 구하냐면 평균치인 X바를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X바를 갖고 우리가 관리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인디비듀얼 차트를 그리지 않고 X바 차트를 그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X라고 하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요. 잘 모르는데 X바는 뭘 따라간다고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그걸 무슨 띠오리라고 그러죠?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슈와르트가 이 컨트롤 차트를 만드는데 뭘 생각했냐면 야, 이 밖으로 나가는 게 0.27%밖에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정기분포를 안 따르면 그 분포가 확 달라지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평균값을 구하면 평균은 뭘 따라간다? X가 뭐에 상관하지 않고 급속히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특히 이게 일반적으로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은 어떤 컨티뉴어스 분포일 경우에는 한 5만 돼도 정기분포에 급속히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얘가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라간다는 게 하나 이슈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죠? X는 분포가 커도 X반은 분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n분의 C가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좁혀야만이 뭐죠?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금방 디텍트 하는데 X 하나로만 만들면 이 3시그마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좁히기 위해서는 X바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X 컨트롤 차트를 그렇지 않고 X바 컨트롤 차트를 이용합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센터 라인은 10이라는 걸 알겠고 3시그마를 더하면 12 플러스 L을 3으로 된 거예요. 3이고요. 우리가 베어리언스라고 하는 X바기 때문에 0.03이 아니라 요 놈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 값이 나오고 로우 리밋은 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가 원래 얘는 10이고 베어리언스는 0.03인데 X바를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죠? X바를 구했죠. 그러면 X바를 구한 놈은 똑같이 민값은 똑같이 갔는데 베어리언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베어리언스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베어리언스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3시그마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 줄어든 놈의 3시그마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 리밋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작아집니다. 내가 여기다 3을 곱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12.09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죠? 11. 뭐죠? 0 11.91이 돼야 되죠. 상당히 넓은 컨트롤 리밋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X바로 만들면 컨트롤 리밋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줄어들 수 있냐면 X바라는 값은 값이 이게 큰 놈도 있지만 작은 놈도 있기 때문에 합치면 어떻게 되죠? 평균에 가까우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기 때문에 이 X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많이 그런데 어떤 어사인 오브 코드 기계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얘가 그게 약간 위로 만들어지는 놈이 이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위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위로 만들게 되면 그죠? 이 값이 x 값이 계속해서 위로 찍히니까 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약간의 어떤 투 시그마 정도, 원 시그마 정도만 어떤 쉬프트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값이 그냥 찍히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나왔을 때 하나의 값으로 봤을 때는 밖으로 안 나가지만 X바로 하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값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X차트를 이용하죠. X바 차트를 이용합니다. 즉 우리가 개별 측정 값을 가진 거하고 뭐죠?
X바라고 하는 평균값을 구한 거를 만들었을 경우에 컨트롤 리밋이 뭐가 되죠? 달라진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컨트롤 리밋이 줄어든 가운데로 들어오는 특성을 갖게 되고요. 또 뭐가 발생하냐면 뭐죠? 정기 분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와르트는 3 시그마를 만들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어사이너블 코드가 들어왔을 때 걔를 빨리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샘플을 뽑아서 그 모은 X바를 가지고 컨트롤 차트를 그릴 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계량형 관리도하고 뭐가 있다 했죠? 개수형 관리도가 있습니다. 계량형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값이 계속 움직이는 값들이죠. 그래서 길이나 무게나 강도나 이런 것처럼 정량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 베리어블 컨트롤 차트라고 말하고요. 이게 불량품의 개수라든지 불량 비율이라든지 결점수라든지 아니면 단위당 결점수라든지처럼 뭐죠? 숫자로 끊어지는 것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이거 애트리뷰트 컨트롤 차트라고 해서 개수형 관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계량형 관리도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뭘 가정하고 있냐면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고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X바 R 차트 평균값과 우리가 3포를 레인지로 하는 방법과 X바 S 차트라고 하는 평균치와 표준 편차로 3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틸다는 이제 중앙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중앙치 많이 쓰지 않고요. XMR 차 혹은 IMR 차트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 개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갖고 하는 인디비듀얼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을 우리가 XMR 차트 혹은 IMR 차트라 인디비듀얼 MR 차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불량이냐 아니냐 불량이냐 아니냐를 따져갖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량품 개수라고 했고 얘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개수를 말할 때는 NP죠. 그리고 불량률일 때는 P 관리도를 따라간다. P는 뭐죠? N으로 뭐죠? 얘를 나눈 거죠. X를 N으로 나눈 놈이 P 관리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점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의 단위 내에 결점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얘는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 포화성 분포를 따라간다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단위가 샘플 사이즈가 일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결점수를 쓸 수 있고 C 관리도를 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뭐죠? 결점수를 단위로 나눈 거죠. 단위당이죠. 단위당 결점수는 U 컨트롤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 차트가 있고 이런 컨트롤 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